같은 시기에 5천만 원 투자했는데 4년 뒤 수익이 1억 원 차이란 믿으시겠어요? 이건 운이 아니라 전략의 차이예요. 하나는 S&P 500을 추종하는 ETF, 하나는 방위산업 3배 레버리지 ETF를 투자했어요. 똑같이 5천만 원 넣었는데 4년 뒤 한쪽은 9천만 원, 한쪽은 1억 8천만 원이 되었습니다. 저도 ETF는 S&P 500 ETF면 충분하다고 생각했는데 ETF 선택 하나로 복리가 만들어낸 차이는 수익을 다르게 만들었어요. 오늘 영상 하나만 제대로 봐도 1년 뒤, 10년 뒤 수익이 달라질 거라고 장담합니다. 돈 공부 같지 않은 헤지펀드예요. ETF 요즘 정말 많이 들어보셨죠? 이름만 들어도 어렵고 정확히 뭔지,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 어려워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이 영상 하나만 여러분들도 ETF를 제대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ETF가 뭔지부터 설명드릴게요. 마트에서 과일 살 때 배 하나, 사과 하나 사면 비용이 많이 들지만 과일 선물 세트를 사면 비용이 줄어드는 것처럼 ETF도 동일한 역할을 합니다. 애플 주식 약 30만 원, 구글 주식 약 35만 원, 마이크로소프트 주식 약 75만 원. 이렇게 하나씩 사려면 귀찮고 돈도 많이 들지만 ETF는 10만 원이면 이 기업들을 살 수 있어요. ETF에는 나스닥 100, S&P 500 지수를 추종하는 ETF 상품들이 많은데요. 그중 S&P 500 ETF는 미국을 대표하는 500개 기업으로 만든 미국의 경제 성적표예요. 애플, 구글, 엔비디아 같은 여러분이 이름만 들어도 다 알만한 회사들이 다 들어있습니다. 나스닥 100은 미국 나스닥 시장에 상장된 가장 크고 영향력 있는 비금융기업 100개를 모아 만든 지수예요. S&P 500에서 은행이나 보험 같은 금융회사는 빠지고 성장형 기술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같은 ETF를 샀는데 수익률이 2배 더 높을 수 있을까요? 그 차이를 만든 건 레버리지 ETF예요. ETF 종류에는 일반 ETF, 레버리지, 인버스가 있는데요. 일반 ETF와 레버리지 ETF는 상승장에서 수익을 주는 반면에 인버스는 하락장에서 수익을 내게 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시장이 오늘 1% 올랐다. 2배 레버리지는 2% 수익, 3배 레버리지는 3% 수익입니다. 반대로 2배 인버스는 마이너스 2% 손실, 3배 인버스는 마이너스 3% 손실입니다. 반대로 시장이 1% 떨어지면 3배 레버리지는 마이너스 3% 손실, 3배 인버스는 3%인 거죠. 이렇게 들으면 레버리지 너무 위험한 거 아니야? 싶으시죠? 맞아요. 위험합니다. 하지만 이건 도구예요. 망치로 집을 지을 수도 있지만 잘못 쓰면 손가락이 다치는 것처럼요. 레버리지도 제대로 쓰면 수익을 획기적으로 바꾸는 도구가 됩니다. 자, 이제 실제 숫자로 보여드릴게요.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코로나 이후 5년간의 수익률입니다. S&P 500을 추종하는 스파이 수익률이 80%, S&P 500을 추종하는 2배 레버리지 SPXL은 212%, 나스닥 100 지수를 추종하는 QQQM은 78%, 나스닥 지수 2배를 추종하는 QLD는 116%, 방위산업 ETF 3배 레버리지인 DFE는 261%. 같은 미국 시장이지만 수익률이 이렇게 다릅니다. 100만 원 투자했다고 가정해 볼게요. SPY는 180만 원으로, SPXL은 312만 원으로, QQQM은 178만 원으로, QLD는 216만 원으로, DFE는 361만 원으로 단지 ETF 선택만 달랐을 뿐인데 결과는 이렇게 두세 배 차이가 납니다. 이게 바로 레버리지의 위력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핵심 질문. 레버리지는 왜 전략이 필요할까요? 그 이유는 복리의 양날 때문이에요. 복리는 이자에 이자가 붙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거죠. 근데 이게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어요. 100만 원이 있다고 가정해 볼게요. 첫 달엔 마이너스 10%, 그 다음 달엔 플러스 10%가 됐다고 가정하면 100만 원이 된 것 같잖아요? 근데 실제로 계산하면 다릅니다. 첫 달에 마이너스 10%가 되면 90만 원, 그 다음 달에 플러스 10%가 되면 99만 원이 됩니다. 즉 여기서 만 원이 사라지게 됩니다. 이걸 레버리지에 대입하면 시장이 매달 5%씩 상승하는 상승장일 때 일반 ETF는 100만 원에서 105만 원, 110만 원, 115만 원이 돼서 최종 15% 수익이 됩니다. 3배 레버리지는 100만 원에서 115만 원, 132만 원, 152만 원이 돼서 최종 52% 수익이 됩니다. 같은 기간인데 수익률이 3배 넘게 다르죠. 이게 바로 양의 복리, 복리의 마법입니다. 그래서 장기 상승장에서 레버리지를 전략적으로 사용하면 10년 뒤 통장 잔고가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자, 이제 실전입니다. 본격적으로 ETF 종류를 정리해 볼게요. 개별 종목 추종 ETF를 제외하고 만들었어요. 어떤 시장에 돈이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ETF의 성격과 수익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투자 대상 기준 왼쪽 파란색 컬럼 상품들은 인버스 ETF고 오른쪽 주황색 칼럼에 있는 1배는 일반 ETF, 2배부터는 레버리지 상품들입니다.
첫 번째, 지수 추종 ETF입니다. 이건 기본이에요. 시장 전체가 우상향할 때 수익이 가장 안정적이에요. ETF를 처음 시작한다면 천천히 일반 ETF 2배에서 3배로 확장하는 게 좋아요. 금리 채권형 ETF, 주식이 불안할 땐 TMF 같은 레버리지 방패가 됩니다. 금리가 꺾이면 채권이 오르니까요. 세 번째, 원자재 에너지형. 달러 약세나 전쟁, 공급망 이슈가 터지면 가장 먼저 반응하는 게 원자재예요. 유가가 오를 땐 UCO, 인플레이션이 강할 땐 DGP, ERX도 요즘 강세입니다. 네 번째, 성장산업, 산업별 ETF. 이 섹터는 어느 산업이 돈을 버는지를 보여주는 나침판이에요. 급등, 급락이 빠른 만큼 비중은 전체의 10% 내로 제한하세요. 요즘 같은 AI 시대엔 쏙쓸 수익을 크게 줍니다. 다섯 번째, 특수 기타형. 이 그룹은 대치자산이에요. 포트폴리오에 5에서 10% 넣어주면 변동성 완화에 도움이 줍니다. 앞서 말씀드린 걸 표로 정리해봤는데요. ETF 시장은 이렇게 체계적으로 보면 어렵지 않아요. 장기 투자는 지수형으로, 트렌드 타이밍은 테마형으로 대응하면 됩니다. 제가 정리한 거 외에도 다른 ETF가 많아서 추가로 찾아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ETF가 뭔지, 어떻게 움직이는지도 감이 오시죠? 그 전에 딱 두 가지를 알고 계셔야 합니다. 첫 번째, ISA 연금저축펀드를 먼저 고려하세요. ETF 투자의 기본은 계좌입니다. 같은 수익을 내도 계좌에 따라 세금이 완전 다르기 때문이에요. 일반 해외 주식 계좌에서는 연간 250만 원 초과 수익에 양도세 22%를 내지만 ISA나 연금저축펀드에선 세금을 이연시키거나 크게 줄일 수 있어요. 그럼 이제 국내 ETF, 해외 직투가 언제 유리한지 비교해서 말씀드릴게요. 해외 직투가 유리한 경우 연간 납입 금액이 2천만 원 초과, 연간 매매 차익이 250만 원으로 예상될 때, 예상 투자 기간이 짧은 경우, 레버리지 ETF를 투자하고 싶은 경우, 단기 트렌드형 투자일 때 해외 직투가 유리합니다. 반대로 국내 상장 해외 ETF가 유리한 경우엔 연간 납입 금액이 2천만 원 이하고 연간 매매 차익이 250만 원으로 예상될 때, 투자 기간이 3년 이상일 때, ISA 만기 후 연금저축 펀드로 이체할 계획일 경우, 지수형 ETF만 투자하고 싶은 경우엔 ISA 연금저축 펀드가 유리합니다. ISA를 자세하게 알고 싶은 분들은 ISA 설명 영상 링크를 댓글에 달아둘게요. 아직 안 보신 분들은 꼭 확인해 주세요. 두 번째, 해외 주식 계좌를 만들어야 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레버리지 ETF들, 예를 들어 TQQQ, DFEN, 속슬 같은 상품들은 모두 미국 시장에 상장된 ETF들이에요. 그래서 아쉽지만 ISA나 연금저축 펀드에서는 직접 구매가 불가능합니다. 이런 상품들은 해외 주식 계좌를 만들어 직접 투자를 해야 돼요. 레버리지는 양념, ETF는 밥이지만 밥의 비율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이 6가지 질문에 스스로 답해보면 내가 어느 타입의 투자자인지 감이 올 거예요. 첫 번째, 안정형 투자자. 투자금은 여유자금 중심. 투자 스타일은 매일 주가, 뉴스 잘 안 보시는 분. 목표는 꾸준함, 세금 절감, 복리를 원하시는 분. 추천 비중은 시장 지수 추종 90%, 보너스 역할인 레버리지 ETF를 10%, 주가 확인 잘 안 하시는 분들이라면 ISA나 연금저축 펀드 안에서 주종 ETF만 꾸준히 사는 게 가장 효율적이에요. 두 번째, 균형형 투자자일 때. 투자금은 일부 단기 자금 포함되고 투자 스타일은 시장 분위기에 따라 비중 조절할 수 있으신 분. 목표는 수익률과 안정감, 균형 있는 걸 원하시는 분. 시장 지수 추종 70%, 레버리지 ETF 상품 20%, 금리 방어용 10%, 시장이 흔들릴 땐 TMF, AI 흐름 올 땐 속슬로 스위칭하는 감각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 적극형 투자자. 시장 매일 보고 투자금은 리스크 감수 가능한 정도. 투자 스타일은 상승장 타이밍 잡아서 단기 공략하고 싶으신 분. 목표는 트렌드 수익 국대화할 때. 추천 비중은 시장 지수 추종 50%, 단기 트렌드형 레버리지 30%, 테마형 섹터 20%. 이 타입은 주식이 생활인 사람들입니다. 손절, 분할 매수 원칙만 지키면 상승장에서 누구보다 빠르게 수익을 냅니다. 이제 앞서 말씀드린 걸 표로 정리하자면 투자엔 정답이 없어요. 하지만 나의 리스크 감내도를 아는 게 시작입니다. 투자 비중은 예시일 뿐이니 참고해 주시고 나는 어떤 타입인지 한 번쯤 점검해서 투자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중요한 파트예요. 여기서 실수하면 수익률 다 날려요. 집중해 주세요. 레버리지는 전체 자산에서 10에서 20%만 투자하기. 한 번에 몰아서 사지 말고 매달 조금씩 나눠 사세요. 평균 단가를 낮추는 게 핵심입니다. 시장이 명확하게 상승일 때만 하고 흔들리면 비중 축소하세요. 경기 좋을 때 20%까지 올리고 불안하면 5에서 10%로 축소합니다. 수익률은 ETF가 추종하는 본주 기준으로
체크해주세요. TQQQ를 샀다면 나스닥 지수를 확인하세요. 본주가 흔들리면 레버리지는 더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레버리지는 타이밍이 생명이에요. 사서 10년 묵히는 것보다 상승장에서만 타고 하락장일 땐 내리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자,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레버리지는 위험하기도 하지만 정확하게 이해하면 강력한 수단이 됩니다. 다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레버리지든 일반 ETF든 투자하기 전에 그 종목에 대한 공부는 꼭 하셔야 돼요. 무작정 사시지 말고 나스닥이 뭔지, 반도체 산업이 지금 어떤지 이런 걸 최소한이라도 알고 나서 이건 투자할 법만 하다 라는 확신이 생길 때만 투자하세요. 또 많이 하락하게 되면 그 주식에 대한 믿음이 없어서 빨리 손절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요. 제 영상도 참고만 하시고 최종 결정은 여러분이 하신 공부와 판단으로 하셔야 됩니다. 오늘 이 영상으로 레버리지 ETF의 원리부터 포트폴리오까지 다 이해되셨다면 다음 영상에서는 어떤 섹터가 유명할지 보여드릴게요. 쉽게 배운 재테크 헤지펀드였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 똑똑하게 불리는 그날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도 또 만나요.